네, 안녕하세요. 김진호 소장입니다. 제가 어깨 수술 관계로 지금 어깨에 이제 그 보조대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기에 좀 눈에 거슬리실 것 같아서 이번 설명회는 파일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기는 2월 초에 떼기 때문에 2월 설명회에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보시니까 더 편하시죠? 어차피 파일 위주로 진행하는 설명회라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올해 이제 2021학년도 서울대 수시 합격자 고교별 순위가 발표되었습니다. 서울대 수시 합격자가 이제 중요성을 가지는 이유는 학종 비율이 서울대가 제일 높다 보니까 수시 경쟁력, 특히나 학종 경쟁력을 가진 학교를 판별하기에 아주 좋은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과 거의 비슷한 그런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여드리자면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고가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어디냐 하면 이제 과학고등학교하고 영재고등학교는 이 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쪽만 하자면 당연히 서울영재고나 그 다음에 세종과학고 이쪽이 1등이 되겠죠. 서울예고는 별도로 치더라도. 올해 수시 합격자 고교별 순위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시가 포함되지 않은 거다. 요거 감안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시 최초 합격 2022학년도 1등 했던 하나고가 여전히 지금 올해도 수시 최초 합격이 42명으로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 최초 합격자 55명에 비하면 살짝 떨어진 감이 없지 않은데요. 근데 2013학년도에 42명, 2015학년도에 46명 그랬었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약간 떨어진 것은 서울대 정원이 넓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왜냐하면 학종에 대한 대비가 이제 다른 학교 쪽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고만이 이제 독주를 하는 체제는 조금 그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대 부고가 수시 최초 합격이 34명, 그 다음 대원외고가 32명, 그 다음 대일이 24명, 명덕이 24명. 네,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하셔야 될 학교가 명덕예고가 되겠습니다. 명덕예고는 2020학년도에는 20명에서, 그 다음에 2019학년도에도 22명에서 올해 24명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계전 지표를 보고 있으면 느껴지는 게 명덕예고가 확실히 그 기숙사 체제가 이제 좀 자리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좀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활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일 좋은 실적이고요. 다시 한번 옛날의 영화를 누릴 수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 다음에 세종가고가 22명으로 올라왔는데 아까 제가 가고 빠졌다 그러는데 세종가고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빠진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재고가 빠진 거죠. 아마 영재고가 1등이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숫자가 나오면. 한영예고, 민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눈여겨봐야 될 학교가 인천 하늘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 하늘고가 이제 실제적으로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시 합격자 수가 높고, 그 다음에 전국 선발 인원이 이래봤자 25명인데요. 굉장히 높은 숫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천 하늘고도 어머님들이 이제 하늘고가 계속 올라오는 추세예요. 지금 2014학년대 7명에서 2018학년대 11명, 그 다음에 2020학년도 16명, 14명에서 19명으로 올라왔습니다. 학교 시스템이 이제 하늘고가 이제 하나고 외대부고와 비슷한 스타일인데요. 학생들이 이제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0학년도지만 작년 거 고교별 의치한 수의대 진학 실적을 보겠습니다. 의치한 수가 요즘 와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2021학년도에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삼아 2020학년도 고교별
의대 진학 실적을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중복자 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재수생 포함입니다. 상상고가 의대만 기준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안수는 뭐 그렇게 많이들 보시지 않기 때문에 의대가 요즘 뭐 입시 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대 174명 상상고, 그 다음에 이제 휘문고가 119명, 그 다음 경신고 108명, 세아고 59명, 단대부고 59명, 외대부고가 5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앞에 있는 서울대 진학 실적과 틀리게 의대 진학 실적에서 보면 강남 쪽에 일반고등학교나 자사고가 딱 눈에 들어오죠. 예, 마찬가지로 목동 쪽에서도 보면 양정고 42명, 강서고 36명, 하나고가 오히려 강서고보다 숫자가 더 적죠. 물론 하나고가 서울대 진학 실적하고 다 합하면 당연히 뭐 강서고나 양정고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만 의대 진학 실적만 이렇게 따지자면 강서고나 양정고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는 단연 압도적인 게 174명 기록한 상상고 이쪽을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상고가 뭐 여러 뭐 수능 중심이다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지만 올해도 수시 쪽에서 서울의대 3명이 들어갔습니다. 학종 경쟁력도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은가 싶어요. 왜냐하면 상상고 같은 케이스는 일반 전형이지 직윤 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서 학종으로 붙었다는 것은 그래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양정이나 강서 쪽을 이제 일반고 쪽을 선호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신데,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90% 이상 당연히 정시 쪽의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대가 입학 전형 자체가 45% 이상 수능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능 비중이 높게 돼 있고 수능 쪽에 강한 강남이나 목동 지역의 일반 고등학교, 우수 고등학교들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것은 뭐 간과할 수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머님들이 이제 목동 지역의 어머님들도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여학생들이 이제 갈 만한 의대 쪽 진학 학교 중에 어떤 학교를 가야 되느냐 고민이 많으신데요. 지금 강남 같으면 진선여고와 숙명여고가 이제 돼 있을 거고, 목동에서는 그래도 목동고등학교 여고기 때문에 목동고등학교를 주목하셔야 될 거 아닌가. 지금 세화여고, 강남에 있는 세화여고보다 목동고 실적이 오히려 한 명이 더 좋아요. 그래서 목동고가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올해 제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다가 어머님들이 요구에 의해서 반을 편성해서 이제 면접 대비와 자소서를 좀 봐드렸는데요. 제가 봐드리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목동의 여학생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개별적으로 컨설팅 할 때는 잘 뭐 그런 것들이 두드러지지 않은데 반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여학생들이 결코 남학생이 뒤지지 않더라. 근데 이제 약간 제가 아쉬움을 느꼈던 게 뭐냐면 수학 쪽에서는 확실히 남학생들이 강한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약간 수학 쪽이 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올해 제가 많이 합격을 시키긴 했습니다만은 100% 다 합격을 못 시킨 걸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뭐냐면 목동 조금 외곽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그다음에 여학생들이 이 수학에 대한 심화를 해야 되는데 수학에 대한 심화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냥 어거지로 예를 들면 뭐 수원 수토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하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입시를 딱 치르면서 느꼈던 거는 제일 큰 건 뭐냐면 결코 그 선행의 정도가 합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머님도 이제 다음에 제가 상상고 입시를 따로 이제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한번 좀 진지하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학년도 대학 입시의 핵심은 뭐냐면 약대가 되겠습니다. 왜 약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지금까지 이제 약대가 2+4 체제로 화학과나 생물학과 진학하는 학생들이 이제 좀 유리한 체제로 돼 있었죠. 그래서 학부에 들어가서 3학년 올라가면서 약대를 진학을 해서 뭐 의전원과 비슷한 그런 체제를 갖췄었는데요. 올해는 이게 대부분의 학교가 약대가 이제 일반 의대처럼 학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 1학년 때부터 선발을 하게 돼서 이쪽에 영향을 딱 직접적으로 받는 게 뭐냐면 당연히 생물학과, 화학과 이런 쪽 입학 컷이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쪽에 있던 학생들이 거기 학과를 통해서 갈 필요가 없으니까 어느 쪽으로 가게 되냐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공대 쪽의 컷이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이쪽이 이제 약대 학생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치대와 수의대 그 중간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 치대를 제외한 지방대 치대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공대부터 시작해서 전부 합격권이 내려갈 거다. 그래서 합격권이 내려가다 보니 그 서울공대나 연대공대 뭐 이런 쪽의 학교들은 아직까지 학생부 종합 비중이 셉니다. 그래서 전국권 자사고 있는 학생들이 그 텀을 노려서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대 수혜 쪽은 어디냐면 공학계열이고요. 의외로. 그 다음 공학계열 중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전국권 자사고 중에서 이제 전국권 자사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만 학생부 종합에 좀 강한 면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급보다는 오히려 그쪽이 수혜를 좀 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약대 입학 전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다 보면 정시 비중이 세다. 여기도 정시가 43.6%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28%,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이 24%. 그래서 약대는 생각보다 일반고 쪽에서 강세를 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쪽에 강한 전국권 자사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산고라든지 뭐 현대청운고라든지 뭐 이런 쪽이 있는데요. 그쪽 일부 학교와 더불어 약대 쪽에서는 학생부 교과 비중이 28%나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전국권 자사고에 굉장히 안 좋은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일반고가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연계 고등학교 진학을 그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봤을 때 의학 계열은 제가 탑1을 뽑자면 그냥 상상고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상상고는 어떤 면에서 좋은 게 뭐냐면 그 수능 체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보면 분위기 싸움인데요. 그 상상고 분위기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강서나 목동고나 양정고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일하게 이제 유일한 건 아니죠. 상상고가 학령 인구가 바닥을 침에도 불구하고 5%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경쟁률이 올라간 이유가 다 그것 때문이지 않은가. 특히나 목동 지역의 여학생들이 많이 지원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상상고 여학생 경쟁률도 올라갔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 경향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동고가 뭐 내신단에도 유리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분위기 싸움이다 그러면 상상고를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외대부고는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차례가 이제 외대부고하고 하나고 쪽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 다음 달에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자면 뭐 외대부고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수학 쪽에 조금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은 뭐 외대부고에 가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사고, 전통적인 강호인 민사고, 하나고, 포철고가 생각보다 의학계열 진학 실적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포철고는 또 하나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남과 목동 지역에 있는 일반고, 수능 쪽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일반고의 의학계열 진학 실적도 좋습니다.
그다음 공학 계열은 전통적으로 뭐 영재고 과학고는 공학 계열의 라인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강좌는 당연히 영재고 과학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권 자사고, 제가 강남 목동 일반고라고는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뭐 이익을 볼 건 없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약대 쪽에 학생들이 빠지는 바람에 학생부 종합 쪽으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전국권 자사고가 상위 쪽에 있는 공학 계열, 서울대를 비롯한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디지스트 이런 쪽에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학 계열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전국권 자사고, 뭐 하나고부터 시작해서 광철고까지, 그다음 김천고, 북일고까지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 인문사회 계열은 뭐 제가 뭐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니까 뭐 외고 쪽하고 무슨 그게 있나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텐데 있는 건 아니고요. 이게 원탑이에요.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지금 이제 원탑이 외고 국제고가 돼버렸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일반고 학생들이 인문사회 계열 이쪽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외고 국제고에 어떻게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신도 목동 강남 쪽에서 절대 쉽지를 않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인문계열의 학생 수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경기 지역의 외고는 이제 이과반이라는 자체가 다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전부 인문사회 계열 학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명덕외고, 대원외고가 250명을 선발하는데 전부 다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20으로 가는 학생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쪽에 300~400명 가지고 있는 목동고나 한가람은 아니고요. 목동고나 그다음에 뭐 진명 이런 쪽에서 최고라고 해봤자 50% 정도를 인문사회 계열로 잡으면 150명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신 내는 것과 250명에서 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프로그램 좋죠. 그 다음에 학생 수도 많죠. 그 다음에 인문사회 계열 쪽에 있는 학생들이 외고 쪽은 조금 수학이 약한 면이 있는데 일반고는 또 꼭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외고가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노초이스입니다. 한마디로 딴 데 갈 만한 데가 별로 없더라라는. 그래서 진학 실적에서 엄청난 차이를 뭐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동고에서 10명이 서울대를 갔다 그러면 7~8명은 2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2~3명 정도가 직윤 1명 포함될 거고, 그렇게 해서 서울대를 가는데 뭐 명덕외고 같은 경우는 25명에서 30명 정도 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재수생 사실은 숫자가 4~5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에서 25명 정도가 현역이란 얘기거든요. 목동고에 2~3명하고 20에서 25명 명덕외고 가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어머님들이 인문사회 계열 가는 데는 사실은 전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외고 국제고 가는 게 답입니다. 학종으로 가도 그렇고, 그 다음에 명덕외고나 뭐 대원대일이나 이런 쪽 지방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쪽에 있다 보니까 뭐 우리가 말할 학원 교육 쪽을 이용하기도 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와 정시 양쪽에서 다 유리한 거예요. 어머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상상고가 올해 최고의 수혜를 입은 것 같아요. 2019학년도에 남자 경쟁률이 1.1이고 작년이 1.49였는데 올해 2021학년도 들어오는 학생들은 작년 경쟁률이 1.67, 남자가, 여자가 2.74로 2019학년도 여자 1.85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아마 의대 입시 열풍.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남은 좀 별개지만 목동 지역에서는 진짜 의학 계열 쪽을 생각하는 여학생 입장에서는 대안적으로 떠오르는 일반고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무조건 상상고 시험을 보는 그런 등식이 성립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떠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뭐 여기 다른 일반고가 생긴 게 없잖아요. 그러면 올해에도 똑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남자가 더 경쟁률이 올라갈지는 뭐 좀 미정입니다만, 여자는 뭐 요거는 2.74는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요. 뭐 올해도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상상고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동고가 결국은 강력 자사고가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거든요. 특히나 이쪽 지역에 있는 예를 들면 뭐 9단지, 10단지부터 14단지 지역에 있는 여학생들은 와이낫입니다. 그냥 상상고 먼저 치고 떨어지면 편안하게 그냥 목동이나 진명여고 아니면 다른 학교 뭐 신목, 그 다음에 거목, 그 다음에 뭐 이쪽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올해 경쟁률도 이보다 절대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고는 이제 올해 2021학년도가 남자 작년에 2.33에서 1.65로 떨어지고 여자는 3.08에서 2.33대 1로 떨어졌는데요. 이 떨어진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정시 수능 비중이 40%까지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고에 대해서 조금 학종으로 올인하는 체제, 그러니까 약 90%를 하나고는 학종으로 보내거든요. 좀 불안한 생각이 들지 않았나, 저는 심리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뭐 학년인구 감소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그 학년인구에 대한 감소 영향보다는 좀 더 경쟁률이 더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작용을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민사고 경쟁률은 2019학년도 1.69, 2020 1.76, 2021학년도 작년 이제 1.91대 1을 기록을 했는데요. 어머님들이 한 2, 3년간 째려보시다가 민사고 갈만하구나 이런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대 입시 진학 비율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전국의 탑5인데요. 그 위치에서 내려올 것 같더니 안 내려오더라는 거죠. 그 민사고는 제 개인적으로는 학교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입학생들이 이제 선호도가 어떤 면이냐라는 게 이제 서울 지역은 하나고가 이제 많이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 강남에서는 민사고는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실적을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도 뭐 비가 몇 개 있는 학생들도 들어갔으니만큼 사실 비가 몇 개씩 이렇게 나오면 딴 학교에서는 1단계에서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내가 내실 있는 실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과목별로 실력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실수를 해서 비가 몇 개 있더라는 학생은 민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 하늘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최근에 떠오르는 학교 중에 한 학교입니다. 하늘고는 3.68, 3.58 잠깐 떨어졌다가 3.68 다시 올라왔는데요. 하늘고는 이 경쟁률 추세는 그대로 진행되는데 문제는 부담이 있긴 있습니다. 뭐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선발 인원이 선발 인원이 25명이다 보니까 25라는 숫자에 기가 죽는 것 같아요. 근데 하늘고의 장점은 뭐냐면 강남 쪽의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성향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동 지역에 이제 학생들이 좀 강세를 띠게 되는데 다른 지역 학생들도 하늘고를 많이 생각하더라. 제가 타 지역에 가서 들어보니 근데 이제 전부 다 부담스러워하는 게 25명 뽑는데 어떻게 제가 합격을 할까요? 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학생들이 그 부담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튼 학교 자체의 경쟁력은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 학교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B 하나를 A로 작년에 바꿔줬으니까 올해도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런 약점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하늘고만큼 좋은 학교는 없더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외고 국제고는 역대급으로 경쟁률이 하락됐습니다. 학년인구 감소, 그 다음 상위권 학생들의 이공쏠림.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법대가 있고 경영 쪽으로 갔는데 취업률이 계속 떨어진다. 그 다음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인문 사회계열보다는 그냥 조금 내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냥 이공으로 가자,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률이 하락이 됐는데 일반고는 아무튼 문과 지원생은 이쪽에 그 남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과가 보통 70에서 80%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거예요. 그 다음 수학 우수생들이 이과로 많이 가는 바람에 실제로 외고에서 수학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학종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로 전문 과목이 잘 편성돼 있고, 그다음 생기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진로 전문 과목, 그 과목 선택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특인데요. 그 세특 쪽에 있어서는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느냐, 그다음에 평소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면에서는 외국 국제고는 절대적인 경쟁력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저도 생각하기에 취업은 이공계가 절대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IT 쪽이 강세를 띌 거고요. 인문사회 계열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강세를 못 띄는데, 뭐 상경이나 그다음 로스쿨 진학하는 데 있어서는 또 유리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계열로 진학할 걸 꿈꾸는 학생이라면 절대 일반고를 갈 필요가 없다. 떨어지는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외고 쪽을 지원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1.5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최소한 내가 내신 때문에 떨어지진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잘 보면 할 수 있으니까, CNC 학원의 대표적인 반이 영어도 아니고 영어가 물론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도 있고 과학도 있고 그렇지만, 또 대표적인 과정이 면접 대입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뜻이 있는 학생은 면접 대입반에 와서 조금 일찍 시작하면 됩니다. 남들이 뭐 5, 6월에 시작하면, 저도 2월에 이제 5기 학교 중심으로 하고 3월에는 이제 대폭 이제 할 것 같은데요. 그때 와서 좀 일찍 시작하면 다 합격 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CNC 학원에 몸담아 있으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 4, 5년 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야, 어떻게 외고를 이렇게 쉽게 하지? 저도 이제 개인적 컨설팅 하면서 작년 면접 대입반 운영하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학원의 그 능력이 대단하구나, CNC가. 저도 타 학원에 이제 출강도 하고 뭐 그렇지만, 야,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네, 학생들이 우수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영어 수업 시간에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대입반에 오면 자기 진로를 찾아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자소서도 좋아지고 면접도 굉장히 잘 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양천구 고교의 내신 등급별 인원이 이제 나오는데요. 학교별 서영고 플러스 의대 가능 인원이 되겠습니다. 추정 인문계열 학생 수를 보면 진명이 170명, 이화 여고가 150명, 한가름 7, 80명, 강서가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거 비교해 보시라는 게 뭐냐면, 대원이나 명덕여고 250명과 비교를 해 보시라는 거죠. 절대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전국권 자사고 외고 국제고 3개 과목 성적을 이렇게 보여드리자면요. 하나고 외대보고 이제 보면 영어는 80점, 수학도 80점 후반, 수학을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수학을. 그 다음에 이제 대원외고 명덕외고로 보면 확실히 영어를 잘 보죠. 그 다음에 이제 명덕외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어 평균이 88점인데 수학이 81점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화외고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많이 차이가 나서 84점, 74점. 서울국제고도 74점, 63점. 네, 요거 그대로 내신에 있어서 난이도라고 보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CNC 학원의 특목 그 다음에 전국권 자사고 진학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권 자사고 이제 경쟁률을 이렇게 보시면요. 민사고는 작년보다 올랐고, 하나가 약간 떨어졌고, 외대보고도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상성고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인천 하늘고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김천하고 북일고가 의외로 이게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쪽의 인원은 예전과 비슷하게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강력 쪽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뽑는 인원이 이게 미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달이 돼서 통으로 치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죠. 그다음 포철고도 작년과 비슷했고요. 그다음 현대청운고 비슷했고, 광철고가 작년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역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기가 좀 힘든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권 자사고 입학 전형은 이제 여기 조금 바뀌는데 5개 과목 위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특이한 학교는 상상고는 4개 과목이고 김정고는 3개 과목, 민사고는 전체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대부분 5개 과목 위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019학년도 2021학년도 이제 서울권 외고 일반 전형만 뽑았습니다. 경쟁률을 이렇게 보시면 전체 경쟁률을 보겠습니다. 대원외고가 1.5에서 1.2로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명덕외고가 1.8에서 1.3, 그 다음에 대일이 제일 많이 떨어졌죠. 1.89에서 1.3으로 떨어졌고, 한영은 뭐 1.4에서 1.18, 그 다음에 이화가 1.7에서 1.0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이화 외고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화 외고가 기숙사만 있으면 아마 히트 칠 것 같은데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통학하는데 부담을 생각보다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외고의 강점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만큼 올해 명덕이나 대원을 좀 힘들다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학생 중에서 난 내신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학생은 이화예고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덕예고는 1.8에서 1.3인데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질 않았죠. 아마 목동 쪽이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특이한 쪽은 이제 불어과 도공학과는 여전히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과는 1.93에서 1.48 떨어졌는데 아마 부담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러시아과도 1.8에서 1.3으로 떨어졌고요. 근데 아무튼 명덕예고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아마 목동 지역의 학생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머님들도 외고가 유리하구나라는 생각을 비로소 많이들 굳히신 것 같아요. 저는 뭐 무조건 가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이공 성향이 있는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서 자사고 형태의 학교를 가는 게 유리하고요. 근데 이제 내가 확실히 인문사회계열 그쪽에 관심이 그쪽으로 가려는 게 확고한 학생은 제가 보기엔 딴 학교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외고 국제고 가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 다음 경기권 외고 일반 전형 경쟁률을 보시면 뭐 다 조금씩 떨어졌죠. 다 조금씩. 그래서 경기예고도 뭐 작년 1.37에서 1.26, 그다음 고양예고도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동탄국제고 작년보다 오히려 올랐어요. 동탄 쪽이 아무튼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인세학원의 전국권 자사고 진학 실적을 보시면 민사고가 작년에는 이제 2명이었, 재작년에 2명이었는데 2020학년도에 올해 4명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 이제 비가 몇 개 있는 학생도 제가 이제 대비를 시켜서 들어가는 학생이 있는데요. 그래서 민사고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시 한번 비 있는 학생들에게도 들어갈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하는 좋은 학교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단 과목별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태길, 그 다음에 인성, 자소성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실력이 있는 학생은 민사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상상고는 저희들이 재작년에 21명이고 작년에 확 늘어서 31명이었는데 31명이 늘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 영향이 컸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쟁률 영향이 컸습니다. 왜 경쟁률 영향이 크냐면 상상고가 2020학년도에 경쟁률 1.49, 1.5에 못 미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가 1.67로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경쟁률 측면에서 약간 힘들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1명에서 22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외대부고는 작년에 5대 6명으로 늘었고요. 제일 갈목할 만한 것은 뭐냐면 하나고가 19명에서 33명으로 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많이 늘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 싶은데 많이 늘었습니다. 저도 뭐 거기 일조를 한 거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 포항제철고 1명에서 2명, 나머지 학교는 비슷한데 한일고가 4명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도 2명이 한일고를 진학을 했는데요. 한일고가 왜 강점이 있냐면 의학계열 진학에 상상고와 더불어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정시 수능에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화고를 생각하다가 한일고로 간 학생들이 저한테도 있었어요. 올해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하늘고는 경쟁률이 팍 올라가면서 저희들도 그 영향을 못 벗어난 것 같아요. 하늘고 5명 들어갔고요. 그 다음 김천고는 6명에서 17명. 김천고는 올해 이제 서류 면접인데, 그 서류 면접이 뭐냐면, 면접이 아니고 서류로 전형을 했는데요. 서류가 자소서 플러스 생기부입니다. 생기부는 사실 볼만한 게 없겠죠. 그죠? 내신 빼고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자소서를 잘 썼다. 그래서 그 중에 떨어지는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합격을 했습니다. 외고 국제고 진학 실적을 보시자면 2020학년도 대원외고 8명에서 6명 약간 줄었고요. 명덕외고는 126명, 작년과 동일한 숫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덕외고 너무 많이 가는 숫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화외고가 31명에서 23명으로 좀 줄었는데, 인문사회계열 성향의 학생들이 아무래도 여학생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내신을 좀 높게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이화외고를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국제고 좀 줄었고요. 총체적으로 195명에서 186명, 이로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전국권 자사고는 저희들이 85명에서 104명, 20명 가까이 늘었거든요. 결국은 이것도 추세를 반영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0 추세가 저희 학원도 이제 좀 그쪽에 영향이 있구나라는 걸 저 개인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CNC 학원 학부모님들이 제일 신경 쓰는 학교가 상상고, 하나고, 그 다음에 명덕외고 등의 이제 외고, 국제고 이런 쪽인데요. 그쪽의 학원 실적을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고 22명 들어갔는데요. 출신학교 탑5를 보면 목일중이 5명이고요. 그 다음 월천중이 4명이고, 목원신서, 신목고척 이렇게 해서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이게 숫자가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 하면, 역시 이제 목동 중심부에 있는 학교들이 강세를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CNC 학원 상상고 학교민 베스트 3 면접 대입원, 저도 이제 면접 대입원 작년 처음 들어갔는데요. 혼자 개인적으로 하다가 좀 쑥스럽더라고요.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했으니까 제 이름이 올라가니까 좀 쑥스러운데요. 아무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쑥스럽게도 제가 1등을 했네요. 상상고 합격률이 72.7%고요. 그 다음 이현희쌤 46, 정고원 28.6%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화고를 보시면 모곤중이 5명, 그 다음에 신서, 월천, 성남, 백석 이렇게 2명씩 가서 한화고의 특징이 좀 골고루 학교가 붙었어요. 예. 그 다음에 1위는 정고원 선생님 85.7%, 저하고 이현희 선생님이 66.7%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덕외고 126명을 보면 이것도 이제 좀 골고루 많이 붙었어요. 126명인데 제일 많이 붙은 학교가 월천중 10명이잖아요. 저희 학원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에 목원중이 7명, 신도림 중학교 제가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전체에서 10명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학생분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신도림 중도 이제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원중, 목일중, 신서, 양하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기타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2명, 3명, 1명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학원 쪽에 수강한 학생 중에 외고 떨어지는 학생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강사별로 이제 합격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현희 선생님이 92.9%고요. 정고원 선생님이 92.2%고요. 저도 90%입니다. 그러니까 90이나 거의 그건데 아무튼 이 10명 중에 9명이 면접 대입은 합격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른 쪽 해서 보면 실제적으로 제 반에 있는 학생들은 100% 거의 합격을 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게 참 우리 학원이 굉장히 강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완전히 공식화된 것 같아요. 저희 쪽에서 영어 수업이나 수학 수업 받고 그 다음에 특히나 외고 쪽을 간다고 했을 때는
열에 한 명 케이스로 떨어지고 나머지는 다 붙는구나.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자, 2022학년도 올해 이제 고3, 중3 되는 학생들이 특목고나 정부권 자사고 입시 대비 키는 뭐냐면 자소서, 그 다음에 면접입니다. 생기부가 왜 조금 줄었냐 하면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수행평가나 이런 쪽을 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이나 기말 중에 한 번 정도만 시험을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기부에 적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자소서하고 면접. 근데 올해는 또 이게 영향이 또 가잖아요. 작년에 2학년 때도 제대로 못하고 올해 중3 때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학교에서 자소서하고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작년처럼 서류로 전형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백신이 도입되고 그러기 때문에 올해는 뭐 정상적으로 면접은 가겠지만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학교 활동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융합 논술반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편성을 하게 된 게 그 이유입니다. 자, 2022학년도에 제일 뜨거울 학교 5개 학교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상상고는 의대 쪽을 생각하는 학생들에게는 절대 원탑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고는 좋은 게 뭐냐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학종이 절대 강자고요. 외대부고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걸 싫어하는 학생, 상상고처럼 너무 의대 쪽, 하나고처럼 너무 학종 이런 걸 싫어하는 학생들은 외대부고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목동 쪽이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그거를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고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반을 편성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 하늘고, 미니 외대부고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미니 하나고가 아니고 학교 편성 프로그램은 하나고하고 하늘고가 거의 흡사한데요. 진학 실적만큼은 외대부고를 쫓아가고 있는 게 하늘고입니다. 그 다음 민사고는 좋은 게 인문과 이공의 편성이 좀 그래도 좀 균형이 잡혔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해외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이 한 50-60%가 인문사회 계열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인문계, 이공계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학교고, 또 좋은 게 뭐냐면 B가 몇 개 있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는 학교. 예를 들면 B가 3개, 4개 있더라도 5개 있더라도 경쟁률이 2대1 넘어가지 않으면 합격되니까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학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제가 하는 이제 융합 논술반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이번 달 설명회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학교는 하나고, 외대부고, 상상고, 민사고, 하늘고를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외고, 국제고 준비하는 학생들을 왜 대상에 넣지 않았냐 하면 그 학생들은 5월부터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해서 뺐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공계열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열은 경영, 경제 그쪽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학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수학 테스트고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문제는 5문제고요. 심화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선행과정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요. 대상은 당연히 예비 중3이고 이 학급에서 원하는 것은 대학식 리포트 작성하는 것을 통해서 적성을 찾고 자기 진로를 설정하고 생계부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5월 이후부터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소서 작성을 해서 면접 대비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융합 논술이 왜 필요하면 수능의 핵심은 국어지만 국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국제법 뭐 이렇게 나오고 BIS 비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거의 경제죠.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이 보면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2019학년도 수능 국어 보면 오답률이 81.7%가 나왔던 31번 문제를 보면 이게 뉴턴 만류 인력의 법칙을 통해서 나왔던 물리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도 과학이나 수학 쪽을 해야 이제 국어를 풀 수 있다. 미리 이제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대 MMI, 멀티플 미니 인터뷰입니다. 자, 제시문 1을 보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하고 제시문 2, 제시문 3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성향의 문제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전국권 자사고에서 나온다. 이제 학교별로 제가 2월부터 설명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개괄적인 걸 말씀드리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입의 면접 변별력이 확대되더라.
자, 2014학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고1 이제 준비하는 예비 중3부터 해당이 바로 돼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가 폐지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질적으로 면접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2019학년도 서울대 인문대 면접 구술고사 문항입니다. 제시문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에서, 넷으로 비유할 만한 가운데서 이거를 누구한테 읽으라고 권유하겠는가? 넷 중에 둘 수 있으면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제가 하늘고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하늘고하고 상상고 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거다. 그래서 제가 융합 논술반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21학년도 독서 공통문항 면접 여학생들에게 나온 게 있는데요. 제시문 1과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 1과 2, 제시문 1과 2의 유사점 차이점, 그 다음에 사회 수조론이 심화됐을 때 사회에 끼치는 영향,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보면 상상고가 의학계열 쪽인데 왜 이런 걸 묻는지 궁금해 하실 정도로 서울대 인문문항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겠습니다. 전국권 자사고 외고 자소서는 총 1,500자로 구성이 되고요. 민사고는 조금 더 가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1,500자 이내입니다. 학습 계획과 근학 인연과 연계, 그 다음 입학고 활동 계획, 인성을 봉사활동이나 뭐 다른 쪽을 통해서 나타내는 자신의 인성. 제일 중요한 건 핵심 코어가 자신의 진로다라는 거죠. 자기의 진로가 있어야 학습 계획을 세우고 뭐 할 수 있겠죠. 나는 뭐 영어를 이렇게 공부했어요. 수학을 이렇게 공부했어요는 굉장히 조금 원초적인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소서의 예를 들어보면 로봇공학 쪽을 이제 원하는 학생 같은 관련 책, 그 다음에 테드, 케이무, 그 다음 관련 학교 활동에 있어서 예를 들어 로봇공학이니까 수학과학 동아리를 많이 했겠죠. 없으면 자율 동아리를 하더라도. 그래서 같이 연계되는 봉사활동을 했으면 더 좋을 거고, 그 다음 세특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뭐 내신 성적이 우수도 뭐 세특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수행 과제를 보고서를 써서 발표를 했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행동특성종합의견에서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소질이 있더라. 그 다음에 앞으로 크면 훌륭한 사람 될 거다. 예를 들면 그렇게 선생님 평가하는 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진로 체험 활동으로는 실험이나 전문가 강의 뭐 이런 걸 듣는 게 되겠어요. 그 다음 AI 쪽 전국권 자소서 지원 합격생을 보면 동아리 수행에서 이 학생이 쓴 자소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수행을 통해서 AI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걸 응용해 보기 위해서 학교 실험에서 물리 실험도 열심히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 집중 탐구 과제로 CNN 알고리즘을 이제 이 학생이 선택을 했습니다. 자소 주제가 그거였어요. 거기에 대한 관련 활동과 책과 강의를 이렇게 편제를 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번 2월 융합 논술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중2, 중3 생기부 내용이 부실해졌고요. 그래서 생기부를 대체할 만한 자소서가, 심층적인 자소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진로를 조기에 설정할 필요성이 생기고요. 이것은 보고서 작성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논술 학원에서 하는 것은 책 읽고 발표하는 걸로 끝나는데, 이걸 이제 생기부 관리와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융합 논술반의 특징입니다. 학습 거리는 뭐냐면 월별 주제별 K목 강의를 개별 설정해서 발표하고 관련 책과 테드 감상문 보고 월별로 그 다음에 개별 보고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6월에는 제 생각에는 최종 진로 선정하고 고등학교 선정하고 8월부터는 학교별 자소서 면접 대비 이렇게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융합 논술반의 특징은 지금 이제 프로그램 비교가 나와 있는데요. 기존 논술학원이 독서 위주 연계에 비해서 저희들은 철저하게 입시에 연계가 돼 있고, 그 다음 입학을 좀 선발을 한다. 이게 2월반만 그렇습니다. 아마 3월 이후부터는 틀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 욕심이죠. 그 100%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학생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기가 원하는 학습 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즐거움을 갖춘 수업입니다.
펀 클래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회차별로 학습 탑스크 주제를 보시면 신약 개발, 그 다음에 의학, 경영경제,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 의료공학, 바이오케미스트리, 그 다음 데이터 사이언스, 이렇게 지금 현재로 7개 주제를 현재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게 될 겁니다. 예. 이번 달에 제가 이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굉장히 저도 서운합니다. 예,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돼서 어머님들 다 모시고 이렇게 동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